정말 오늘 그 특급 게스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주민분들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해 오셨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김교웅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청라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코로나19가 1000명 확진자가 이상이 되면서 4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고요. 청라의 주변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식당들도 굉장히 잘 안 되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에 빨리 하루속히 이 4단계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청라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현안 문제들이 많았는데 하나하나씩 잘 주민 여러분들 성원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라국제도시가 그야말로 우리 인천의 중심 또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주에 정말 뜨겁고 좋은 소식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회장님, 저희 지난주에 그 서울아산병원 청라 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선정이 됐잖아요. 아주 기쁜 일이었고, 오늘 이제 김경훈 우리 지역국회의원님 나오셨는데, 우리 이제 김경훈 의원님하고 이제 우리 청라 의료복합타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다행히도 우리 이제 서울 아산병원 주민들이 희망하는 우선 협상자가 되었는데, 우리 김경훈 의원님도 수고하셨고, 또 한편으로도 감사드린다 제가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그런 기쁨은 잠시 좀 뒤로 하고, 우리 주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서울아산병원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정말 성원해 주신 덕분에 잘 된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제 핸드폰에 주민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가 한 50통 정도가 매일 와요. 어떤 분은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현대아산을 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 여러분들도 많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아산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올 연말까지 현대아산이 약속한 게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제가 경제청에다가도 부탁을 했고 저도 늦추지 않고 정말 꼼꼼히 잘 따져서 현대아산이 원래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료의 질 수준을 높이는 거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청라의 학교 문제인데요. 네. 이 의료복합타운하고 국제업무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유입 인구가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 이 학교가 부족할 것이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혹시 학교 계획이 있나요? 우선 의료복합타운 그 단지 안에 원래 초등학교만 이제 결정이 난 거죠. 근데 저희가 얘기해서 중학교까지 우리가 지금 청라가 제일 과밀학급이 많은 게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하나를 이제 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업무지구에도 초등학교 2개에 이제 중학교 하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학교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고등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약 한 300명 정도가 청라 외에 밖에 우리 서구간 건네로 이제 진학을 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청라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감하고도 계속 얘기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도담 초등학교 옆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를 어떻게든지 이제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보통 한 800명 정도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나와야 학교 신설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청라는 앞으로 계속 계획된 그 도시개발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입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학생 숫자가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도성원 교육감하고 아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등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이 동시 시청자 수가 300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서 이제 한 두세 분씩 보고 계시는 거 생각하면은 거의 1000분 가까이 지금 의원님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요. 네. 이 서울 아산병원이 이 선정이 되는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의원님 또 이제 제가 한 역할은 예. 정말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공정하게 해달라. 제가 경제청장, 경제청 차장, 투자유치본부장 쭉 저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주 공정하게 해서 우리 인천 또 우리 청라국제도시의 의료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최선의 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여튼 경제청에서 굉장히 공정하게 요번에 선정심의위원회를 한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해서 이번 결과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서울 아산병원이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또 청라 전역에 의원님도 또 하셨지만은 현수막을 또 설치를 했거든요. 예, 그게 또 효과가 있는지 이 부동산에 대한 또 그 기대감도 상당한 것 같아요. 뭐 아침에 하고 저녁하고 이제 청라 부동산 가격이 흘러지는 그런 현상이 아침 벌어지는데 저녁이요? 예. 아침에 오면은 전날 비해서 뭐 억 단위로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주민분하고 한번 이 얘기를 나누면서 좀 약간 우려가 된다는 얘기도 전달해 드렸고, 우리가 투기과열 지금 해제주에 좀 속해 있는데, 이렇게 호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투기과열주가 해제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훈풍 불고 있고 뭐 호가위주 있지만 청라 부동산 시장이 이제는 이제 제가치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더청라에 또 의원님이 저희 세 번째 지금 출연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배브리 TV 시즌 1 때 한번 출연하셨고, 네. 선거 때 또 한번 출연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 당선되시고 나서 당선자 인터뷰까지 포함하면 오늘이 네 번째시네요. 예,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주간 뉴스 함께 먼저 보고 오신 다음부터 저희 토픽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주간 뉴스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그 가장 뜨거운 토픽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원래는 2021년 올해죠. 올해 여름께 착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추가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로 이 사업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계신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야생야사님께서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 카페를 통해서 이 인천은 소통이 가득 이 사이트에 시민청원을 올리신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 시민청원이 올라온 지 단 5일 만에 3,000건의 공감수를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7호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고 청라의 모든 현안들은 7호선과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회장님의 말씀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라 여러 가지 현안들이 결국 이제 서울 지하철 7호선 이제 청라 연장의 준공 시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준공과 더불어 중요한 게 착공인데 착공이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추가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우려와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김기현 국회의원님이 또 국토위에 계시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과 어떻게 해결책을 가져오셨는지 저도 뭐 사뭇 궁금한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이 7호선이 지금 어제만 해도 대광위와 또 서울시, 인천시에 또 논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의원님께서는 2026년 이 조기 준공을 공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튼 2026년도에 개통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배석희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연내 착공은 반드시 돼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차량기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차량기지 상행선, 하행선에 하나씩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증축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는 차량기지를 인천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걸 하다 보면은 약 3천억 이상의 예산이 들고 공사 기간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안 돼서 저도 얘기를 하고 인천시에서도 얘기를 해서 일단 293억의 이 차량 기지를 증축을 해서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걸로는 합의를 했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 293억에 대해서 이 증축 비용을 인천시의회 승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인천시의회가 이제 끝났잖아요. 예. 결국은 그래서 제가 이제 대광희 위원장한테 얘기한 건 뭐냐면 착공 들어가기 전에 인천시의회 승인은 반드시 받아주겠다. 예. 그러니까 착공부터 해야 되니까 이걸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대광희 위원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계획 변경이 진행이 되고요. 요것이 끝나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돼야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데 요건 이제 대광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인천시의회가 아마 8월쯤에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때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 절차가 아마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올 연내 안에는 7호선 착공은 반드시 된다. 예. 그리고 대광희 위원장도 저한테 약속을 이건 분명히 했습니다. 공사에 차질 없도록 본인이 하겠다. 제가 뭐 대광희 위원장도 만나고 전화통화도 수시로 하고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본부와 제가 연결을 시켜줬죠. 그래서 이거 크게 우리 주민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연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제가 반드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주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게요. 이 제3연륙교 같은 경우에 이 사실 올해 착공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25년 이 박남춘 시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물량장 착공을 가지고 착공식을 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7호선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착공을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이지 이 실질적인 착공이에요. 예. 예. 그러면 올해 금년 중에 착공이 가능하다. 네, 그건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현재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우리 김경우 국회의원님하고는 이제
상대당이기 때문에 또 박남천 시장님하고 상대당이기 때문에 계속 그 몽리적인 전략을 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추가역이 하나의 애가 되겠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와 근심이 있고 특히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 차량 기준 문제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추가역 외에는 뭐 특별하게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추가역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조건 변경 승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2026년 7호선 준공이 어려워진 게 아니겠는가 하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경훈 국회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뭐 연대 착공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뭐 사전적으로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대광위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대광위에서 지자체와 협의하게 돼 있는 거지 지자체 의견은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에서 인천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와라 이 자체도 사실은 월권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조건을 내거는 거는 대광위에서는 할 수 있어도 서울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데 어찌됐든 대광위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서울시나 인천시는 협의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소관 업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광위에서 저한테 약속을 했고 제가 또 국토교통위에 있으면서 하나하나씩 챙기면 그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년 중에 착공은 문제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시티 오브 스타일스님께서 대강위가 뭐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대광위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또 그 천불님과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7호선 얘기가 나오니까 7호선 얘기 나온 김에 9호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저희가 바로 다음 주제가 이 철도 현안이거든요. 그 9호선이 지금 사실은 이게 거의 뭐 10년 가량을 주민분들께서 기다리셨단 말이죠. 9호선은 이제 얼마 전에 4차 국가철도 구축망 구축 계획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공항철도를 급행으로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 9호선하고 공항철도는 이미 인프라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신호체계 통신. 그래서 401억 원 정도의 예산만 남아있거든요. 그 예산도 거의 다 준비가 됐고요. 다만 이제 서울시에서는 인천시가 최소한 10% 정도는 내라. 이렇게 이제 처음에 진행됐던 것인데 지금은 또 서울시가 운영비까지 이제 걸어요. 전에는 운영비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대광위의 소관이라 하여튼 하나하나씩 제가 챙겨 지금 가고 있고 이것도 어찌됐든 서울시하고 풀어야 될 문제긴 한데 이미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인천시가 사실은 처음에는 인천시가 40억을 낼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왜냐하면 9호선은 서울시의 노선이고 공항철도는 이 국철입니다. 국가철도망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뭘 가지고 내냐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어찌됐든 우리 인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건 이용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인천시에 건의를 했고 인천시장이 쾌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영비 부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운영비 부분도 이제 지금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것도 잘 풀어야 할 과제고 아마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이것도 대광이나 또 국토부의 철도국장이 심의를 기울여서 지금 저와 같이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계시면 주민 여러분께 좀 희소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대광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입장을 주로 민원 답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추측 이용률이 뭐 75%가량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서울시의 취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시는 현재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영비를 인천시가 부담할 생각은 있는 거예요.
아직 운영비는 부담할 생각이 인천시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조정 단계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 협의가 풀리지 않으면 또 올해를 지나지 않을까라는 것도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 이게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직결을 빨리 하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국토부나 대광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긍정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 조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9호선 문제는 제가 뭐 카페에서도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일단은 뭐 주민의 편의성 차원에서 문제가 접근되는 것이 아니고, 뭐 7호선이나 9호선이나 이게 정치 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가 경제성이나 편의성을 앞세워서 주민들 편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뭐 7호선도 마찬가지고 9호선도 그 내막을 보면 역시 그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뭔가 목리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또 갑자기 뭐 9호선에 대한 운영비를 들고 나오고, 또 7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뭐 추가역의 차량 기준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 보면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김경영 의원님도 물론 뭐 여당의 의원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되지만, 특히 7호선 추가역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학재 전 의원님이 아주 원인 제공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당이지 않습니까? 또 이학재 전 의원이 요즘 뭐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좀 선도적으로 만나서 단판을 지을 그런 권유도 한번 해봅니다. 예. 그 추가역 이야기를 꺼낸 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당이 달라서 이것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예.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찌됐든 조율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고요. 또 연동돼서 있는 게 사실은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 예. 문제가 남아있긴 예. 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수도권 우리 매립지 종료와 이거는 별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장이 끝까지 목리를 부린다면 지탱하기 어렵겠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 지금 서울시와 인천시의 협의를 문제로 지금 이 9호선 문제도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요. 또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2호선입니다. 예. 서울 지하철, 예. 좀 잠시만 잠시만 우리 의원님이 약간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7호선 우리 추가역을 얘기할 때 뭐 차량 기준이나 어떤 뭐 준공 시점 또 착공 시점의 문제도 우리가 있지만, 제가 이 문제는 꼭 한번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7호선 추가역 봉수대로역 추가에 대해서 그 출입구에 대한 문제. 지난 총선에서도 물론 이제 이학재 전 의원이 원인 제공자이긴 하지만, 출입구가 우리 청라 1, 2단지에만 혜택을 줄 거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정치인분들이 이것이 가정지구와 청라 1, 2단지에 혜택이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인 발언이었는데, 또 최근 확정된 출입구를 보면 청라 쪽에는 그다지 혜택이 보이지 않는다. 가정 쪽에 출입구 3개가 전부 다 몰려있는 이 부분.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애초서부터 청라 쪽에 출입구가 낼 계획이 없었다. 이것도 비용적인 문제를 떠나서 많은 그런 분들이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총선 때 이 출입구에 대한 문제를 거론을 하셨었는데, 물론 뭐 후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 청라 쪽에 추가역이 출입구가 청라 쪽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뭐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곤란한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우리 인천시 도시철도 본부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 쪽의 출구와 예. 또 자이 아파트 쪽의 출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공사비의 문제가 제일 크죠.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이 얘기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본부에다가 얘기를 해놨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준비한 자료도 한번 띄워보세요. 그 7호선에 관련돼서 지난 총선 때 우리 이학재 전 의원의
그 블로그 카페에 올라와 있던 글인데, 물론 이 의학자문실에서 작성 전 화면 지도 좀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그때 나온 자료긴 한데, 이 자료에 보면 7호선 추가역이 청라 1, 2단지까지 이어지는, 참 저도 이 당시에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그건 그렇게 되기 어렵죠. 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네. 그때 우리 청라 1, 2단지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림이었고,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이학재 전 의원의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자기가 주장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글을 올림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특히 청라 주민들이 현혹되었다. 다음 자료 한번 보내줘보세요. 이것이 최근에 이제 확정된 우리 추가역의 출입구의 위치도인데, 어떻게 저게 청라 우리 1, 2단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건지, 또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애초에 청라 쪽에 출입구를 낼 생각이 없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컸지만, 애초에도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선거에 이것이 이용되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뭐 큰 우리 7호선 추가역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든지 우리 청라 1, 2단지의 주민들이 이 역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네. 그건 좀 제가 한 번 더 우리 도시철도와 한번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2호선입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 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노선으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 추가 검토 이 부연 설명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최적 대안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여기도 이제 그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 시점 되면은 또 서울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벌써 이제 내년도 정도 되니까 지금 사실은 이 서울에서 오는 2호선이 KDI의 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사업 적격성 검토로 들어가 있는데 11월에서 12월 달에 그 결정이 납니다. 네. 지금 현대건설이 민자로 해서 넣은 건데, 이게 원래 이 홍대에서 대정신도시까지가 이제 원래 구간이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국토부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아직 KDI 용역도 떨어지지 않은 것을 청라까지 지금 연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격성 검토가 통과가 되면, 제가 며칠 전에도 국토부 장관과 우리 제2차관, 국토부에 교통 담당하는 제2차관한테도 한번 짚었는데요. 이게 이제 시작이 들으면 우리 청라 부분에서 오는 거와 같이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게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그 대장홍대선이 이 착공한 다음에 다음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분명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상되는 준공 일정이 지금 그게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KDI 용역이 끝나서 그걸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서울시 의회 쪽에서는 한 2023년, 2024년쯤 착공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또 7호선하고 직결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동시 착공을 추진해 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호선에 대해서는 우리 김경호님하고 몇 번 통화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했었는데, 그 2호선, 이번에 이제 GTX-Y가 무산되면서 우리 2호선 청라 연장선에 대해서는 그 동시착공이라는 그 용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의원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게 좀 빠졌죠.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근데 이게 지금 2호선은 이 부대 의견이 이렇게 달아준 역사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적격성 검토가 끝나고 나면 이 청라 연장을 최적지로 한다라는 그 표현을 사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 계획이긴 하지만 정상적인 계획으로 잡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대 의견이 아주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월이나 12월 중에 이 대장홍대선에 대한 KDI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저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었던 이 인천공항행 GTX-D 같은 경우에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강남으로 가고 또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직결되면 이것도 강남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GTX-D 인천공항행이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국토부가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예. 이제 예. GTX-D가 되면은 예.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GTX-B와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사실은 B가 먼저 결정이 났는데 예. B가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게 BC가 오히려 떨어지죠. 그럼요. 예. 되기가 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중복적인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됐는데, 근데 GTX-D는 저는 다음번엔 꼭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활주로가 끝났거든요. 이미 개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은 1억 600만 명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5활주로가 27년, 28년으로 계획돼 있거든요. 이 착공이.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제 유동인구가 생기는데, 그게 공항철도 하나 가지고 과연 대중교통을 가지고 소화할 수 있겠는가? 제가 그걸 누차례 설득을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가 아쉽지만 끝까지 잡아서 GTX-D가 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이 중요한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라든지 또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항이 반영이 되고 그 다음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꼭 반영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철도 사업에서 우리 예. 김경 의원님하고 저하고 좀 추억이 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량연장선 비식값 나올 때, 그때 아마 국회 사무총장이 네, 사무총장. 그렇죠. 그때 이제 7호선이 거의 무산될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국회 사무총장님 만나 뵙고, 이걸 무산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좀 살아서 좀 전에 갈 수 있게 예, 좀 예. 힘 좀 써달라고 되게 부탁해 드렸었고, 다행히도 그때 우리 7호선 비식값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죽지 않고 계속 연장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공은 우리 김경우 의원님의 그 당시 공이었다.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7호선을 위해서. 그때 우리 예. 배석희 회장님과, 그때 배석희 회장님은 부회장이었고, 예, 예. 우리 이은정 회장님, 지금 미국 가 계시는 이은정 회장님. 저 앞에 있어요. 앞에 계십니다. 이은정 회장님 지금 휴가 예. 때문에 나오신 것 같은데, 예. 저희 국회 사무총장실을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좀 연기를 시켰고, 나중에 BC값도 기재부를 많이 설득해서 BC값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라가 원래 계획대로 그 시점엔 잘 안 됐지만 청라의 현안 문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실타래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도 일정 정도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도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교통 문제가 다 같이 결부가 되는데, 또 큰 성과라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청라에 정말 또 교통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줄 이 사업이 있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이게 이 신월 IC부터 서인천 IC, 그리고 서인천 IC부터 남청라 IC를 이어서 이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원래는 7월 달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요. 2차 고속도로 계획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로 넘어갔는데,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설득이 됐고, 아하. 국토부는 원래 제가 이제 추진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한국도로공사에서 용역을 나가서 용역을 줘가지고 BC값이 1 이상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원래 민자로 하려다가 국가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조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는 이미 민자로 개통이 됐고요. 예. 신월 IC부터 남청라 IC까지 해서 이제 8월 달에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우리 청라에서 여의도까지는 아마 20분 정도 걸릴까요? 그러게요.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예. 예.
어쨌든 이 제2 고속도로 구축 사업의 계획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반영이 된다는 것인데 이게 또 그 국비냐 또 민자냐 국비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자에서 또 국비로 바뀌었고 예 이게 많은 힘을 쓰신 것 같아요. 이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요. 이 계획이 발표가 되기 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은 되는 거고 이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우리 녹장님 많이 하시네.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이란 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주민 여러분들한테 속시원하게 됐다 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결부되는 게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대한 혼잡도로 지정 이 부분도 또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7월 달에 결정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되는데 그것도 어저께 제가 대광희 위원장하고 이제 최종적인 점검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7호선 문제, 9호선 직결 문제, 또 경인고속도로 혼잡도로 문제, 그것도 이제 6천억이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또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면 정부 예산이 50%, 3천억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게 많이 진행이 돼서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까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에 우리 주민분들 관심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또 이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재물포터널 같은 경우에 저희 그 윤창민 부도국장이 개통하는 당일날 밤 12시에 개통하는 딱 그 시점이죠. 그 밤 12시에 직접 이 소카를 빌려서 운행하는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지금 뭐 제가 보니까 거의 10,000뷰가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청라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여의도로 가실 때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체되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양쪽으로 이제 양분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하여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청라에서 이 청라 IC로 빠져나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1차선이에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아마 이제 조만간 그게 이제 국토부하고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검암이 이제 개발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환경과 교통 영향 평가할 때 이 2차선으로 하는 거를 넣어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면은 그것도 계획이 잡혀서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2023년도에 그게 아마 2차선으로 되는 걸로 그것만 들어도 알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해질 것 같아요. 제가 국회를 갈 때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너무 막혀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몇 번 그 인천시에다 항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된다. 이제 진행을 한 지가 그것도 벌써 8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천시에 제가 확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럼 검암 역세권 개발 사업과 같이 연결해서 이 청라 IC 확장도 추진이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민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경인고속도로의 이제 일반화도로, 혼잡화 도로로 지정이 되면 뭐 어떻게 좋아지는 건지. 그거는 이제 그게 약 5km 구간인데요. 지하로 4차선 도로가 지나가고요. 지상으로 2차선, 가운데는 35m 폭의 공원이 긴 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양쪽의 고속도로 측면도로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거를 정말 제대로 개발을 하고 거기는 좀 컨셉을 제대로 맞춰서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천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해서 많은 이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이 참여해서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게끔 법이 통과가 며칠 전에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 일대를 좀 제 생각에는 우리 주민들이 휴식을 하실 때 커피를 뽑아서 공원에 가서 쉬시면서 담소도 나누고 그 공원 옆에 있는 도로는 시속 50km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계획은 거기가 이
SBRT라고 초고속 예. BRT 노선이 됐는데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트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하.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그럼 드립니다. 서인천 IC 부근부터 또 이 도하 IC 가자 지나서 IC. 예, 그 동인천역까지 가는 네, 그 네, SBRT. 예. 그겁니다. 예, 그게 지금 중앙공원이 이 9월동에 가보면요, 예. 인천시청 가는 길에 가운데에 중앙공원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상행선, 하행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청라 바로 옆에 서인천 IC. 그 중앙공원이 예전에는 예. 굉장히 그 노화된 집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를 예. 공원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서구가 그 제대로만 이 양쪽 옆에 도로 옆에 집들을 잘 정리를 하면 예. 저는 아마 명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도심의 명소. 그럴 그래서 것 같습니다. 거기와 가정 루원시티와 청라가 예. 잘 연동되면 그것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찾아볼 수 있는 명소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하나의 경제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혼잡도로 지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 다음이 이제 국제업무단지입니다. 이 국제업무단지는 참 이 국제업무단지에도 이 주민분들의 애환이 커요. 왜냐면은 예, 처음에 LH가 포스코 쪽과 같이 해서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소송전이 거의 10년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계속 이 빈 땅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GCT라는 스마트 시티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결국에는 또 무산이 되었는데 지금 이 국제업무단지 가구역의 컨소시엄 미래 에셋대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 선동되고 나서 예.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좀 오리무중합니다. 오리무중 속에 있는데 뭐 용적률 때문에 계약이 안 된다. 7월 달에 계약이 될 거다. 뭐 계속 설왕설래하는데 우리 의원님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주민들한테 뭐 이게 말씀드리는 이제 것이 처음에 지금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용적률이 좀 문제가 됐죠. 예. 처음에 용적률 100%로 해서 사실은 이게 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는 건지 할 정도로 예. 돼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여기가 원래 국제업무지구고 원래 여기 컨셉은 AI ICT 예. 또 IoT 같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주 목적인데요. 이게 용적률 100%가 된다면 거의 이 사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죠. 근데 예. 그 핑계를 송도가 지금 맞아요. 공간이 너무 네, 많다. 그렇기 대해서. 때문에 네. 이걸 좀 줄여달라 예.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300%를 올린 거죠. 지금 그래서 거기에 합의를 봐서 예. 진행을 하고 있고 8월 중에 이제 이 사업 협약 체결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용지 매매 계약 체결을 9월 중에 하고 이제 시작을 하반기에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저희 조감도상을 봤을 때 업무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800%를 거의 그냥 뭐 799점 몇으로 해서 꽉 채워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 업무시설, 정작 주가 돼야 될 업무시설은 100%로. 100%로. 예.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300% 늘어나면은 업무시설이 3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이 좀 잘했다. 예. 사업자들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청이 우리 청라 전체적으로는 향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이 사업자한테 어떤 시험 요구를 했는데 그거 참 잘한 거다.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이제 그런 것도 했어요. 이게 이제 청라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청라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SK ENS 예. 이제 수소 쪽에 액화플랜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여기 이제 현대자동차 그게 이제 모비스 스택 이 수소연료전지 스택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IHP 단지도
이제 거의 분양이 다 끝난 정도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IHP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다가 업무 시설을 하게 되면 이거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 얘기를 설득을 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기업 입주의 또 효과도 그럼 예, 있겠네요. 고용 창출을 우리 많이 해야 예. 된다. 이게 청라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청라에서 생활하고 청라에서 회사 활동을 하고 수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모든 게 원스톱 서비스로 움직일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돼야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자족 도시가 돼야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 예. 내 마을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걸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국제업무단지 사업기간을 좀 단축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거가 좀 문제예요. 지금 예. 이제 예. 사업기간을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줬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예. 그래서 이 나구역 시행할 때는 그걸 아마 경제청에서 잘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좀 의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네. 말씀하셔서 네. 사업 좀 빨리 좀 해라. 네.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더 굵어지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그 의원님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네. 이 사업자한테 이거 사업 좀 빨리 좀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이제 또 우리 주민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뭐 다 궁금하셨겠지만 이 부분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DC 인사이드의 SSG 랜더스 갤러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동시 시청자 수 420명을 지금 돌파한 상황인데요. SSG 랜더스 갤러리에 서 오신 회원 여러분들도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 청라국제도시 정말 좋은 도시거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뭐가 궁금해서 오셨겠어요. 이 청라 스타필드에 동구장이 들어오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 성대모사를 했다가 아주 그냥 고역을 찍었어요. 예, 동구장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다 할 거야. 그렇게 하신 거를 성대모사를 했다가 그게 소문이 또 쫙 나가지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우리 이제 스타필드가 좀 늦어지는 거는 이제 설계 변경이 있거든요. 제가 이게 원래 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네. 체육시설이. 근데 지금 이제 신세계에서 우리 국토부나 또 문체부나 또 KOB 이런 쪽에 다 자문을 구했고요. 이것을 이 체육시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문화공연시설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문화공연시설. 그러니까 이 동경기장이 1년에 72회는 야구 경기를 하는 거고요. 예. 나머지는 사실은 문화예술 쪽에 이 공연을 하게 되면 아레나처럼 이게 이제 공항에서 아주 굉장히 근접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네.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을 많이 초치해서 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신세계에다 처음 얘기를 했죠. 이런 예. 동경기장이 민간으로는 최초거든요. 예. 되게 이제 정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에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 청라국제도시의 위상도 굉장히 많이 저는 올라간다는 확신을 가졌고요. 그런데 이제 인천시에다가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문학경기장 활성화를 조건으로 이거를 한다라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 빨리 설계나 해달라. 이제 이게 인천시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박남춘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원래 신세계의 야구팀이 문학경기장을 활용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문학경기장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동경기장은 또 동경기장대로 빨리 설계를 맞춰서 진행을 한다면 이거는 인천시도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러니까 의원님 청라 스타필드의 이제 동구장 얘기는 일단 선제적으로 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 동구장이요. 지금 저희 고척동이 있잖아요. 서울 고척동에 이 동구장이 있는데 이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 열악하다 시설이. 이건 그렇지 않죠. 이거는 그래요? 이제
민간으로서 최초로 이 동경구장을 만드는데 예. 어떻게 보면 도움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척동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만 7천석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이거는 2만에서 2만 5천석이거든요. 어이구. 근데 원래 예. 제가 인천시 부시장할 때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예. 그 4,700억 들었는데요. 예. 정부 예산을 제가 1,370억을 가져갔거든요. 그때 예. 원래 정부에서 한 푼도 안 준다 그랬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그렇게 잘 됐는데 그걸 제가 동경기장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2천억 정도가 더 투여가 됐으면 예. 동경기장이 되는 건데 예. 전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걸 동경기장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한다면 지금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저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동구장이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그 규모가 들어온다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거든요.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K-팝부터 해서 무슨 문화예술 공연. 예. 근데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동구장이 들어온다고 이제 여러 정치인들 또 저도 가급적 듣는 얘기는 신세계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실제 청라 스타필드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설계가 늦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들이 보는 눈앞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 차량이나 이런 작업하는 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신세계 스타필드의 동구장이 확실히 된다. 나 정치 생명 걸겠다.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건 다 확인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요. 확인 없이는 제가 주민들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조만간 신세계 대표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고위 간부는 계속 만나왔고 예. 신세계 대표를 만나서 최종적으로 예. 하고 또 인천시에도 제가 부탁을 또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인천시 입장에서도 2만에서 2만 5천석의 대규모의 동경기장이 생기는 걸 거절할 리가 없죠. 그렇죠. 땡큐죠. 그럼요. 예. 여기 지금 스타필드하고 서울 아산병원의 청라 의료 복합타운 그리고 앞에는 달튼 외국인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로 맞은편에 하나 금융타운도 있죠. 본사가 들어오죠. 예. 네. 그러면은 여기 사실은 추가역 얘기가 앞에 나왔었는데 청라 7호선 추가역을 요즘에 하나 또 나중에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좀 앞선 얘기인데 예. 국제업무단지역에서 청라역까지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약 한 2.5km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우리 도시철도가 보통 1.2에서 1.3 정도의 정거장이 하나씩 있는데 네. 여기가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예. 우리 스타필드와 신세계 스타필드와 이제 의료복합타운이 예. 거의 붙어 있잖아요. 예. 거기 딱 중간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지금 또 역을 만든다라면 우리 주민 여러분들 걱정이 크실 테니까 예.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예산은 아마 사업자 측에도 우리가 예.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입장이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생긴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생길 수밖에 없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비용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저희 대한민국 최대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에 SSG 랜더스 갤러리가 있거든요. 네. SSG 랜더스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그 게시판인데 여기에 지금 저희 방송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SSG 팬들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저희 질문 드려야 할 게 이 학교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그 총선 후보 시절부터 계속 강조하신 게 이 학교 문제, 교육 문제잖아요. 그리고 컬리지 타운도 가지고 오신다는 그런 추진하신다는 말씀도 하셨었고, 그 다음 이제 이 청라 의료복합타운의 연구시설 말씀도 하셨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아이들에 대한 학교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전에부터 교육이 제대로 된 도시가 돼야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컬리지 타운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라 예. 지금 청라에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예. 이제 주민 여러분들께 제가 보고를 드릴 건데요. 아마 주민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의 프로젝트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청라는요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라에 들어와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라는 경제청과 LH가 선별을 해야 할 입장이에요. 청라에 유치하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한 부분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이 일종의 컬리지 타운을 해서 1년에 한 20만 명의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는데요. 이거를 좀 최대한 국내에서 좀 교육을 시키고 이 교육이 실용적인 교육이 돼서 교육을 받고 곧바로 이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춰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아직 가시권에 지금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청라의 고등학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도 예. 외고의 설립자 아들 전 교장이고 지금은 이제 예, 선임 교사로 있는 분하고도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주민 여러분께 공약한 외고 문제는 예. 제가 아직은 그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예.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외고가 있는 부평 지역은 학교가 너무 많아요. 많죠. 네. 학생 수도 적고요. 네. 예. 근데 우리는 개발이 되면서 학교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서구가.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육감하고도 제가 누차례 거쳐서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청라가 1년에 보면은 이 학생들 숫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청라권역 외에 서구에 나가는 우리 학생들, 진학하는 학생들이 약 300명. 맞습니다. 330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청라에서 가자동에 가자고등학교, 가림고등학교 가려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복합타운이라든가 국제업무지구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개발이 앞으로 되려는 우리 청라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남청라 IC 주변에 예. 13만 5천 평의 땅이 있고요. 네. 그 바로 옆이 이 스트리밍 시티 아닙니까? 지금 스트리밍 시티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예. 오히려 스트리밍 시티보다도 더 좋은 이 플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 청라 인구가 굉장히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학교가 하나 만들어지려면 약 한 790명 정도, 정확하게 792명의 네. 고등학교 진학 학생들이 잡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약 330명이 네. 권외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예. 청라권이요. 그런데 요걸 조금 이제 저희가 도시계획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을 잡아서 네. 빠른 시간 내에 고등학교 신설 문제를 교육감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이제 특히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좀 많은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복합타운에는 초등학교 하나만 계획돼 있는데 네. 여기에 중학교를 하나 넣는 걸로 이제 합의를 했죠. 네네.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네. 교육청이나 인천시하고는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중학교 하나가 생기고 또 청라국제업무단지에 초등학교 2개소에 중학교 하나 이렇게 아하. 해서 중학교의 과밀학급을 조금 해소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그런 식으로 좀 하나 도담 초등학교 옆에 지금 예. 학교 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하고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문제 해결할 때 신설이나 이전에 좀 그 틀을 좀 벗어나서 우리 5단지에 회원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이게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무슨 사전적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이 남녀공학을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달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방안이 어떻게 생각한다면 신설과 이전을 피해갈 수 있는 학교 총량제를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력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해원고등학교를
같은 5단지 안에서 좀 여고 부지가 있으니 남고와 여고, 원래는 해운고등학교가 남고 여고 분리되어 있는 학교 있잖아요. 그걸 다시 분리하는 게 어떤가. 이 방안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풀어간다면 고등학교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한번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스트리밍 시티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또 이제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원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예담 글로벌의 MOU 기간은 종료된 상태인데, 여기에 또 지금 몇몇 사업자들이 원래 제한된 제시안보다 더 뛰어난 더 좋은 예.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스트리밍 시티가 좀 원래 계획이 좋아서 예. 조금 연장을 제가 좀 하게끔 경제청에 얘기해서 7월 중순까지 네. 보완을 하게끔 했는데 예. 그게 잘 안 됐어요. 외자 유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자리를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네.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스트리밍 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청하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특보님께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 차려진 밥상이다. 근데 다 차려진 밥상을 얼른 먹어야지. 그렇죠. 이게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예. 밥이 식고 국이 식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먹거든요. 이미 제가 판단할 때는 식었습니다. 과감하게 차버리고 예. 그럼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예담은 예. 거의 정리가 됐고 이제 새롭게 다시 진행을 해야 될 그렇죠. 그런 청라 국제도시, 예.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새로운 사업을 펼칠 때는 과감성과 절단성도 있어야 된다. 제부터 스트리밍 현 사업자들이 제가 볼 때 무능력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근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 새로운 밥상을 차려주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이 청라 국제도시의 이 투자 매력도가 점점 상승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뭐 굳이 기존 사업자를 고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또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준비한 것으로는 마지막인데, 이 현대 모비스, 또 이 시티타워, 또 고등법원, 같은 해먹은 또 현안들이 있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예, 모비스는 이제 8월 말로 잡고 있는데요. 착공식을. 예. 지금 제가 총리실에도 얘기를 했고, 아하. 아마 대통령 아니면 총리가 오셔서 착공식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현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총리실에 얘기를 해놨는데, 예. 하여튼 이거는 앞으로 큰 우리 청라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일단 이게 착공해서 완공이 되면 23년도에 완공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용 인원만 한 1,600명의 예. 협력업체까지 하면 아주 대단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IHP 단지가 완판을 이루는 것이 예. 현대 모비스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하면은 청라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이 시티타워가 이제 주민 여러분들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데 잠깐 모비스 말씀을 드리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배터리 산업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이 청라 국제도시에 거의 2만 평이 넘는 땅에 들어오는 이 현대 모비스가 엄청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약 한 3만 평 가까이 되는데 원래 계획은 5만 평이에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갈 텐데요. 예. 스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수소 연료 전지잖아요. 이걸 만드는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경제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수소 자동차는 이 공기청정기를 달고 달리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친환경적이고 밖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갖고 이제 이게 가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이제 수소고 또 바로 이
SK ENS에서 액화플랜트, 수소 액화플랜트를 만들면 거기서 원래 나오는 부생 수소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소를 마이너스 252도인가요? 거기에 액화를 시켜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소 경제의 벨트가 우리 서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송도가 바이오라고 한다면 우리 청라 이 서구는 이제는 수소 경제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SK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수소 쪽에 아주 세계적인 인류 기업도 지금 이 청라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수소 벨트를 우리 청라에 하게 되면 우리 청라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이 현대 로보틱스를 이 로봇랜드와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최근에 또 로봇랜드의 또 기업 입주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죠. 로봇랜드에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기업이 이제 유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해서 커넥티드 카라고 해서 정부에서 100억 지원을 해가지고 무선으로 이제 차량과 차량끼리 소통하면서 이 충돌을 방지하는 그 인증센터를 이제 내년에 100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번에 공모에서 결정이 나서 이런 것들이 해서 로봇랜드를 로봇랜드로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청라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고 이제 우리 청라 주민들이 송도하고 비교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또 이제 그 서부산단, 청라의 바로 북측에 있는 서부산단은 LG와 마그나가 또 합작회사를 만들었고 여기도 또 자동차 전장 관련된 기업이고요. 또 로봇랜드와 IHP 자동차 전장 산업, 수소 산업까지 합류하게 되면은 정말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우리 IHP에 그 자동차 부품 또는 용품 관련 회사들과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현대모비스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현대모비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 관련 부품이나 용품 회사들이 큰 뭐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IHP가 이제 거의 완판이 되는 입장. 또 들어오는 그 업체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그 우량한 중소기업들이 되고 있어서 기대감이 크다. 그러니까 이 IHP 효과라는 게요, 정말 그 지금 피부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IHP가 지금 가장 가까운 그 30평대 아파트가 엑슬로 타워 쪽이잖아요. 그 엑슬로 타워 아파트가요, 원래는 청라에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를 받던 아파트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최근에 거의 한 3억 가까이 효과가 올랐어요. 3억은 다 오는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엑슬로도 큰 혜택을 볼 수 있고, 거의 저평가를 받는 것 같은 수준으로.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당한 그 고용 유발 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저는 큰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 역시 수소 쪽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우리 SK 석유화학의 어떤 수소 발전에 대한 어떤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한국가스공사 우리 또 정부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법안들이라든지 어떤 전략기지로서의 육성에 대해서 큰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 단지 이제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 수소라는 것이 상당히 그 자연 친화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또 한 면에 있어서는 또 폭발에 대한 그 위험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관계 당국이나 또 우리 정치를 하시는 의원님이나 또 우리 시민단체도 이러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은 제가 거기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SK ENS에서 나오는 그 에카플랜트 거기는 냉각을 급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에서 하는 거기는 크게 거기는 이 수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연료전지를 만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남쪽에 추진되고 있는 이렇게 수소 발전소랑은 좀 다른 게 그 다르죠. 그렇습니다. 아직 답변 못하신 그 고등법원 문제와 시티타워 문제. 이 시티타워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원래 LH 쪽에서 3,032억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448m의
이 타워를 짓기는 애초부터 제가 보기에는 예. 어려웠던 부분이고, 이게 포스코가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사실은 LH 사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민들 돈으로 짓는 건데 이거를 LH 측에서 사실 그 가격에 맞춰서 이 낮추려고 448m에서 낮추려고 했던 예. 거거든요. 1cm라도 낮추면 제가 이건 용서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주민들과 우리 처음에 착공식 할 때 448m를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착공식을 시작했는데 이거는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다. 예. 그래서 절대 낮추지 못하게 했고요. 경제청장한테도 이거 허가해 주지 마라. 1cm만 줄어도. 예. 그래서 아예 경제청장 LH 본부장을 제 방에 모셔놓고 거기서 결정을 내린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LH 본사의 사장을 제가 만나서 이거 돈 내라 부족한 부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확답도 받아냈고 예. 이래서 이제 이 지금 일군 업체가 우리 주민들이 잘 아시는 일군 업체들이 이제 예. 시작을 하겠다고 예. 이게 이제 진행이 돼서 요번 아마 10월 달 정도에 투찰이 돼서 11월 달에 이제 결정이 나는데 예. 낙찰자가 저는 좀 이걸 좀 땡겨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땡겨서 예. 이게 2025년도에는 예. 완전히 완공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 공사 계획을 좀 밝혀라. 지금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티타워. 고등법원. 예. 고등법원은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죠. 그리고 을 지역의 신동근 의원도 같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진행형이죠.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이게 절대적으로 고등법원이 인천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대선 공약에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됐을 때 이쪽 우리 인천부터 해서 파주, 고양시 또 어디죠? 거기가 저 포천 예. 이 일대까지를 한 600만이 넘는 인구가 이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예.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1,800명을 소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작년에 수원 고등법원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인천 고등법원을 만들어서 600만에서 700만을 떼어내야 서울 고등법원도 한 1,000만 정도가 예.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들 다 살펴봤는데요. 저희 고고진실님께서 5,900원 도네이션 해주시면서, 예, 21년, 22년은 스피디한 청라가 되길, 좀 빠르게 진행된 청라가 되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저희 닭광님께서 5,000원 도네이션 해주시면서, 그래서 컬리지 타워는 어떻게 되었나요?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 네. 컬리지 타운. 아직까지, 타운은 예.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조금 예. 있으면 제가 발표를 할 건데 아마 주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청라에 몇 개 부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소각장 얘기하고 북인천 복합단지 쪽 이야기도 지금 나오거든요. 그럼 뭐 간단하게 소각장은 지금 뭐 폐쇄하고 이전하는 게 확정이 된 거죠? 그건 확정이 됐고요. 예. 이제 내년도에 이제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부지를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받고 예. 이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장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 시설도 같이 함께 예.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주민 여러분들의 저는 승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라 주민뿐만 아니라 서구의 주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우리 청라 소각장을 종료할 수 있게끔 만든 거는 예. 주민 여러분들의 승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인천시도 이걸 잘 받아줘서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시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요. 그렇죠. 소각장 문제 가지고. 예.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이 잘 됐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부지를 어디다 잘 선정할 것인가 이건 예.
저는 지역의 이기주의를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죠. 정말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소각장. 요즘은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소각장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남시도 제가 가봤고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하로 이제 소각장이 들어가고요. 예. 지상에는 문화예술체육시설이 들어서서 이게 소각장인지 네.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대로 좋은 위치에 제대로 잘 만들어서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북인천 복합단지 쪽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북인천 예. 복합단지 25만 평, 그거는 예. 이제 거기 이제 토지주들하고 예. 이제 대화인데요. 그게 이제 용도 변경이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예. 공업 지역은 예. 저는 그건 반대를 하고요. 그렇죠. 그것이 그 좋은 목에 좋은 위치에 있는데 사실은 공항에서 우리 이제 이 안으로 도심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게이트 1입니다. 그게 그래서 첫 관문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테마가 있는 이 상징성 있는 이런 걸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용도를 바꾸면서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테마가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거는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이제 인천대학교 새로 된 총장한테 여기 6만 평을 좀 싼 값으로 해서 어느 이 단과대학 정도의 부분과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는 말씀도 제가 드려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따져서 그 좋은 위치를 잘 우리가 활용해서 청라와 연동된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요. 이 아라뱃길 쪽도 제가 수자원공사 사장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도 좀 개발의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라뱃길 쪽으로 해갖고 뭐 청년 주택도 좀 짓고 거기 뭐 카페나 이런 것들 좀 해서 좀 유럽풍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뱃길과 연동해서 부인천 복합단지 우리 청라 이런 것들이 기획대로 잘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임영방님께서 2021년 1루, 2022년 2루, 2023년 3루를 채우고 2024년 청라는 만루 홈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5,000원 도네이션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주민분들이 실시간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청라는 하나다. 3동 다시 원상복귀해주세요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저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는 뭐 청라 3동을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난번은 완전 게리맨더링 속에서 선거가 진행이 됐고요. 청라 3동은 제가 반드시 제 이름을 걸고 청라는 하나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 적어놨거든요. 마지막 질문에 우리 김경호님이 청라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셔야겠다. 왜 사과를 해야 되냐면 우리 청라 3동이 지금 신동건 의원이 지금 지역구였는데 이렇게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당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청라 주민을 향해서 신동근 의원을 대신해서 사과를 하셨을 의미가 있는지. 뭐 신동근 의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법원부터 해서 저하고 잘 뜻이 맞아서 또 우리 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하여튼 저하고 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라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가 인구가 급증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 선출되는 인천시의원도 제가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인원을 좀 늘려서 우리 서구가 좀 더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지난 선거 획정 문제로 한 분의 전 국회의원은 저를 고소하셨고요. 또 한 분은 도대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김경호님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사과할 의미가 있는지 제가 여쭤봤고요. 차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원래 법적으로도 3동이 분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하나의 공동체는 맞아요. 네. 선거구에서 떼어낼 수 없게끔 예. 지금 돼 있는데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이 항의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원외에 있다 보니까 엄청난 서울필이 많았는데 예. 이제는 청라를 반드시 제가 이 하나의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건 제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피곤해 보이죠. 제가 이제 그 국회의원 된 지 1년 2개월이 지나는데 예. 제가 정말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우리 서구의 현안 문제를 나름대로는 거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예. 잘 된 것도 있고 진행형도 있고 그렇지만 예. 하나하나씩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GTX-D만 제가 못 풀었어요. 근데 예. 그것도 어찌됐든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GTX-D는 꼭 필요한 저는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도 공약에 반영을 해서 예. 어찌됐든 우리 청라의 주민들이 교통과 교육과 문화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청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가장 거점 도시, 선도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마지막 하신 말씀 있으시면. 주민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청라 현안 특히 풀리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거론되지 않은 것 중에 GRT 2단계 사업 꼭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특히 폐기물 처리에 대한 환경 문제도 좀 더 신경 써달라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지난 3년 4년 동안 전혀 진척되지 않는 우리 엠버스 문제, 지하철 7호선이 개통 전까지만이라도 우리 엠버스가 출퇴근을 좀 이용해서 우리 청라 주민들의 수도권 진입이 좀 용이하게 다시 한번 신경 써달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철책 제거 말씀하시는데 철책 제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철책이 어디 있죠? 서해안 노원랜드 철책. 쪽하고 그쪽 위로 쪽 철책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GRT 2단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엠버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희 또 김교흥 의원님, 그리고 배석 회장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라국제도시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 청년앞에 카페 청라맘스 스퀘어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방송 마칠 때 이 양손으로 손 앞을 하면서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거든요. 제가 주민 여러분 하면은 사랑합니다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네,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